생각과 삶의 지도. 19세기 이후 의학의 분석적이고 환원적인 과학이 도입되자 과학과 예술, 배움과 실천과 규범 또는 암, 삶의 유기적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발견되고 그것의 증식을 막는 소독과 위생이 일상화되었으며 마취가 발명되고 외과 수술이 안전해지자 과학, 배움, 알미 예술, 실천, 규범에 우선한다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다. 제대로 알기만 하면 실천은 어렵지 않다고 본 것이다. 20세기의 의학사는 대체로 그 생각이 정당함을 증명하는 사례들로 채워져 있다. 대규모로 발생해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전염병은 거의 사라졌고 바늘구멍 하나 없이도 신체의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으며 관절과 심장 등 고장난 부위를 기계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되었다. 그 결과 알면 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는 정서가 지배하게 되었다. 과학이 예술을, 알미 상과함을, 배움이 실천과 규범을 지배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의학에서 과학과 예술의 균형추가 과학 쪽으로 심하게 기울어갈 때에도 새로운 균형을 찾기 위해 애쓴 사람이 적지 않다. 의학은 자연과학이라는 등식에 의문을 표하며 의술의 사회적 차원과 인문적 가능성을 보여준 대표적 인물로는 세포병리학과 사회의학의 창시자인 루돌프 비르쇼와 등불을 든 천사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을 들 수 있다. 비르쇼는 자기 자신이 과학적 의학의 선구자이면서도 동시에 질병의 사회적 원인에 주목해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을 한 사회의학의 창시자다. 그는 의학은 사회과학이다. 정치학은 큰 범위의 의학일 뿐이다. 의사는 가난한 자들의 대리인이어야 하고 사회적 문제는 의사들의 관할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나이팅게일은 대단한 지식이나 기술이 아닌 따뜻한 인간적 보살핌만으로도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인물이다. 그녀는 의복과 친구의 세탁, 병실 공기의 환기, 그리고 정성어린 간호만으로 야전 병원의 사망률을 10분의 1로 줄여 세상을 놀라게 한 근대 간호학의 창시자이며 의료인 문학의 선구였다.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예로부터 질병을 치료하는 소위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중이 병든 사회를 치료하는 대의로 의사의 등급을 매겼다. 이 구분법이 거의 그대로 병의 자연경과를 다루는 자연의학, 환자의 질병 경험을 다루는 인문의학, 그리고 질병의 사회구조적 원인을 다루는 사회의학에 대응된다. 이렇게 보면 지금의 의학 교육은 소위들을 길러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셈이다. 예방의학과 보건학 등 사회의학의 영역이 있지만 그 학문들도 병든 사회 자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그 사회의 위험 요소들이 생물학적 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뿐이다. 그리고 인문의학 또는 의료인 문학은 이제 겨우 고대의 전통과 의학의 역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싹트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적 자연의학의 전성기였던 20세기 동안 인문학이 의학 고유의 문제 영역이었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가 질병의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은 있었지만 삶에 대한 태도와 가치가 질병 그 자체의 발생 또는 경과와 관련이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시기의 의학이 자연과학이라는 등식은 상식이었고 인문학은 일상과는 거의 관계가 없지만 알고 있으면 빛이 나는 교양 정도로 치부되었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면 이런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다. 특히 낙태와 안락사 등 의료기술의 적용을 둘러싼 종교적, 윤리적 논란이 생기면서 생명윤리 바이오식스가 독립된 연구 분야로 확립되었다. 줄기세포 연구와 유전자 조작의 가능성이 제기되자 생명윤리 연구는 좀 더 근본적인 인간 조건에 대한 논의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다. 이런 흐름이 좀 더 오래된 의학사 연구의 전통, 그리고 의학을 인간 존재와 인식의 조건에 대한 철학적 반성의 토대 위에 세우려는 의철학의 전통이 만나면서 인문의학 또는 의료인 문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가 태동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우리 조상이 오래전부터 익히 알고 있던 삶의 지혜를 새로운 사유의 틀 속에 담아내려는 노력일 뿐이다.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는 히포크라테스의 잠언 속에 담긴 짧고 불확실한 인생과 모호하지만 귀중한 의술의 성격은 가끔 치료하고 자주 도우며 항상 위로하라는 이름 없는 후세 의사의 격언과 묘한 공명을 일으킨다. 인간의 의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인생은 짧다. 그러니 가끔 치료를 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환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는 있다.
사회와 자연의 환경을 조절하고 상호 구조의 공동체를 만들며 의학적 조언을 주는 1등이다. 그리고 진심 어린 공감을 통한 위로야말로 의술을 영원케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러한 지혜는 의철학이 현대적 학문으로 태어나는데 크게 기여한 미국의 철학자 펠레그리노의 한마디 속에 군더더기 없이 표현되어 있다. 의학은 가장 인간적인 과학이고 가장 경험적인 예술이며 가장 과학적인 인문학이다. 그렇다. 의학은 과학이지만 동시에 예술이고 인문학이기도 하다. 의료인문학은 과학이며 예술인 의학을 사람 중심으로 종합하려는 노력들에 붙여진 이름이다. 의료인문학은 질병과 같은 몸의 문제를 풀면서 가야 할 삶의 여정에 꼭 필요한 지도이기도 하다.